저한테 살까요 말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100% 사세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제가 사라고 한데 살 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우아몬테 보라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저한테 교구 구입에 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예전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번 했었고요. 근데 블로그에 포스팅한 걸 못 보셨는지 그 뒤로도 계속 교구 구입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구 구입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교구의 목적 그리고 교구의 필요성과 부모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제 이야기도 조금 담아볼 생각이에요. 교구 구입을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교구 구입에 관련된 질문을 요약하면 교구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았어요. 이걸 단순하게 교구를 사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구가 왜 필요한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구는 필요해요. 몬테소리 여사님이 말씀하신 교구의 목적은 아이들의 자아 발달과 내적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교구가 갖춰진 환경에서 아이들이 발달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가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나 의지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몬테소리 여사님은 미성숙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보고 하는데, 처음 이제 집에 갔을 때 그 집의 환경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도 있고 엄청 많은 집도 있어요. 요즘은 뭐 미니멀 라이프 해서 아이를 키우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집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는 바로 제가 교구를 제공해 줬을 때 막 달려들어서 탐색을 해요. 왜냐면 처음 보는 거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껏 본 적이 없으니까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막 탐색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막 안 주려고 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아이는 아예 만지려고 하지도 않고 흥미도 없어요. 만약에 흑백공이다. 흑백공을 구멍에 넣어야 되는데 공을 만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제공 안 돼 있더라도 이 아이의 성향상 밖에 나갔을 때 아니면은 뭐 집안에 곳곳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잘 노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스스로 찾아서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두 번째 아이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의욕, 의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이게 뭔가 재밌는 거구나라는 거를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엄청 재밌어 하는 반응을 보이면 그때부터 저거 뭔가 재밌나 하고 슬슬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보이고 자기가 뭔가 스스로 탐색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뭔가를 필요하다고 몬테소리 여사님은 생각하셨고, 그걸 직접 만드셨고, 100년 전에 그 만든 교구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구인 거고요. 그래서 교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필요한 교구를 내가 어떻게 아이한테 제공을 해줄 것인가는 각각 집마다 다르겠죠. 저처럼 교구를 사서 집에서 제공을 해주는 분도 계실 거고, 엄마표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아이한테 제공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난 둘 다 못하고 나는 그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서 아이가 탐색할 수 있게 그냥 해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각자 선택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뭐 교구는 꼭 사세요, 아니면 유치원에 보내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치만 제가 이제 교구를 집에서 했을 때 그리고 유치원에 보냈을 때 그런 느낌들이 다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몬테소리 교구 수업 이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데 교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몬테소리 교육에서 교구가 전부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몬테소리 교육을 알게 되고 제가 시작한 건 몬테소리 여사님의 그 몬테소리 교육 철학과 그 다음에 교육 이념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막연하게 제가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구체화하지는 못했는데 몬테소리 교육을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애로 키우고 싶어 라는 게 딱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답이 바로 몬테소리 교육이었던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몬테소리 교육을 하다 보니 교구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알게 돼서 교구를 살까 말까 라는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지? 라는 걸 고민했었지 교구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고민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글에도 썼는데 부모라면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하시며 내 기준에 맞는 교육이 이 몬테소리 교육이 맞는가? 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저만의 기준을 정하는데 1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그런 고민과 노력 없이 그냥 저한테 단순하게 교구를 살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을 제가 받으면 사실 저는 되게 답답해요. 저한테 살까요 말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100% 사세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제가 사라고 한들 살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질문에 포함되는 내용이 내가 이 비싼 거 주고 사서 가격 대비 효과가 있나요? 아이한테 뽕 뽑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교구는 필수니까 사세요 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아마 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들도 잘 모르고 답답하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은 저도 100% 이해는 해요. 그치만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 1년이 너무 아까워요. 누군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저는 1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저처럼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있어요. 결론은 교구를 제공해줘도 몬테소리 교육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된 몬테소리 교육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교구를 살까요 말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기준과 내 아이의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 내가 몬테소리 교육을 해야겠다, 교구를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그거는 그 뒤에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몬테소리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몬테소리 유치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